안녕하십니까.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농지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농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영농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증여란 영농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생전에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 자녀들을 말하죠. 이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의 영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최대 1억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과표를 줄이는 공제가 아니라 산출된 증여세에서 직접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최대 1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1억 원의 세금을 풀로 감면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농지를 증여해야 하는지는 영상 후반부에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증여자는 영농재산을 증여하기 전부터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 제촌 작용을 해야 하고요. 소득은 연 3,700만원 미만이 돼야 합니다. 3년 동안의 제촌 작용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성립이 되고, 소득은 만약에 연 3,700만원이 넘는 연도가 있다면 이 3년의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는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인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들은 증여일 이전부터 꼭 영농에 종사할 필요는 없고, 증여를 받고 난 후에 증여세 신고 기한 전까지만 제촌 작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고요. 이때 감면도 같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감면 요건을 어렵게 갖춰놓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감면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니까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챙기셔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면을 받고 나면 5년 동안은 사후 관리의 대상이 되는데, 5년 동안 수중자는 제촌 작용 3,700만원 미만, 이 세 가지 조건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농지를 처분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경작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연 3,700만원 이상의 그 소득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감면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자는 연이율로 따지면 무려 8%나 되기 때문에 만약 추징당한다면 수중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제촌 작용 3,700만원, 이 세 가지 조건은 항상 붙어 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촌이라는 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같은 시군구 내에 있거나,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지도상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으면 됩니다. 30km가 넘어도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있다면 되는 것이고, 연접하지 않은 시군구에 있어도 30km 이내에만 있다면 이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경의 조건은 본인이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아니면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당이 돼야 됩니다. 물론 세대원 중에서 어떤 사람도 대신하면 안 되고 오직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조건은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의 합계가 연 3,700만원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런 농사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이 소득들도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농업 경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제외가 됩니다. 말하자면 논농사를 하던 땅을 증여하는데 증여자나 수증자가 별도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 3,700만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감면 금액은 5년에 최대 1억까지, 그리고 면적 제한은 최대 4만 제곱미터까지, 평수로 따지면 약 12,000평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명의 수증자가 있어도 각각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4명의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면 총 4만 제곱미터 한도 내에서 5년에 1억씩 총 4억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5년마다 남아있는 면적 한도 내에서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가 가능한 대상 농지는 주거상업, 공업지역 밖에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농지였는데 나중에 개발이 되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시화가 됐다면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서 감면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농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냥 나대지나 돼지로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앞에서 언급한 간단한 증여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여세가 1억이 되려면 5억 8,300만원 가액에 해당하는 그런 농지를 증여받아야 되는데, 이를 처음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증여받은 5억 8,300만원 중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5천만원을 빼서 과표가 5억 3,3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이 구간의 세율 30%를 적용해서 1억 5,990만원이 되고, 다시 이 구간의 누진 공제금액 6천만원을 빼면 9,990만원의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5년마다 거의 6억에 해당되는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가 있고,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면적 한도 내에서 똑같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자녀들이 영농에 종사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영농 증여가 갖는 또 다른 메리트들이 있는데, 이 감면받은 농지는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영농 증여 후에 증여자가 사망을 해도 그 사망 시점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원래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전부 합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마다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또 상속세의 경우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해서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돼서 또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이 영농증여로 감면받은 재산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제외됩니다. 그만큼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추가 납부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증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유리한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증여세를 감면받은 증여농지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10년이 지나서 양도할 때도 2월 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영농증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2월 과세가 적용된다는 건, 즉 다시 말하자면 증여 시 증여 재산의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가액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될 것이고, 이는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평당 5,000원에 산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는데, 증여 당시 시가가 50만 원이 됐다면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고, 그래서 그 농지를 나중에 자녀가 처분할 때는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증여세냐 차후의 양도세냐, 이 둘 사이에서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한 시점이 오래돼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난다면 일단 감면을 받지 않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취득 시점이 얼마 안 되거나 지가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면 일단 1억 원까지는 최대한 감면을 받고 차후에 상황을 보면서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영농증여시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는 분명 유익하고 또 그런 취지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꼭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채널,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